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쌀쌀합니다. 한절기이기 때문에 감기 조심해 주시고요. 건강 항상 유의해서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봐주시는 구독자 선생님들께 한 말씀 올려볼까요? 여러분들은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계십니다. 오늘의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을 공부해보는 리플 스터디로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리플에 대해 투자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 공부하지 않고 특히나 남의 말 듣고 시작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오늘 해당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리플에 대한 펀더멘털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지를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두 번째 줄에 나열해둔 이 단어들을 딱 봤을 때 뭔지 아셔야지만 리플에 대해 투자할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리플 페이먼트 리브랜딩이 됐죠. X Rapid ODA 솔루션 아셔야 되고요. X 커런트와 X Rapid의 차이 아셔야 됩니다. 리플은 에스크로 물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아셔야 됩니다. 디스트리뷰트 레저 테크놀로지 모든 것을 쪼개면서 CBDC를 구현하는 하나의 분상 원장 기술이죠. 아셔야 됩니다. STO, IPO, ICO 차이를 아셔야 되고요. Liquidity Hub 당연히 아셔야 되고 NFT라든지 DeFi, CeFi, DEX 이런 단어를 봤을 때 70% 이상 아셔야지만 리플에 대해서 내가 그래도 잘 투자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공부해서 지금부터라도 알아가시면 되니까요. 괜찮고요. 제 영상을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이런 공부하는 마인드, 배우는 마인드가 장착되어 있으신 우리 구독자님들이기 때문에 저는 존중하고 오늘 해당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는 겁니다. 천천히 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공부를 수반하자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구독자님의 댓글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럼 가치 있는 생산물을 만드는 그런 대기업이라든지 국가들이 할 법한 업무를 리플이 수행한다는 건가요? 리플은 그 신세계의 기축통화가 되는 건가요? 이게 맞나요? 라고 여쭤보시는데 천천히 말씀을 드리면 STO 개념을 아셔야겠죠? STO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산을 쪼개는 겁니다. Security Token Offering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자산들을 현물금이라든지 예술품, 부동산, 주식 이런 것들을 다 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게끔 자산 쪼개기를 한다는 것이죠.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 STO를 통해서 금융의 혁신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STO가 일어나면서 자산 쪼개기로서 모든 것을 토큰으로 살 수 있는, 코인으로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립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리플이 세계 기축통화가 된다는 것은 가능성을 일단 열어두자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미국과 일본이 굉장히 막대한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리플 또한 굉장히 많이 매집을 해 있다라는 부분, 그 기득권들의 발상을 떠올려 봤을 때 그 천문학적인 그 부채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 그리고 리플에 있어서 스위프트 2.0을 대표하는 하나의 리플 네트워크가 들어가서 ODA 솔루션, 리플 페이먼트가 구축이 된다면 무조건적으로 가격이 상승될 수밖에 없는 디플레이션 토큰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축통화, 세계 준비통화가 되는 그런 마크 필립스의 $10,000론까지 우리는 공부를 통해서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어떤 이슈들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이 실제로 도래하기 전, 완전히 구축되기 전 과도기적인 시대에 살고 있다는 부분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구독자님께서 또 이렇게 대댓글을 다셨어요. 와, 진짜 새로운 다이아몬드의 탄생일 수도 있겠네요. 아직 학생 신분이라 목돈은 없지만 학생이십니다. 대학생인 걸로 보여지는데 아버지가 주시는 용돈으로 조금씩 사모으겠다. DCA로 조금씩 모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고 하면서 제가 오늘 썸네일을 리플 스터디라고 한 이유, 바로 이 학생분을 위해서 천천히 만들어 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 댓글이 더 메인 서브젝트가 될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있는데 ODL 이용 시 환율 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XRP를 사는 순간 원화가 빠져나가는 건가요? 예를 들어 5천억을 한국에서 일본으로 ODL을 통해서 보내면 언제 어떻게 원화 유출이 되면서 환율 관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고 여쭤보시네요.
화요일 영상에서 언급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이런 질문을 통해서 구독자님들도 한번 답변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런 질문을 제 영상을 통해서 보셨을 때 본인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고 내가 이런 질문에는 요렇게도 대답할 수 있겠구나라고 한번 해보면서 본인의 현재 알고 있는 그런 지식 상태를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해당 질문에서 두 가지 핵심은 첫 번째, 환율 관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ODL을 쓸 때 원화가 빠져나가는 거냐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자, 화면 크게 키워서 갑니다. 구독자님이 여쭤보신 것처럼 대한민국 돈을 일본 엔화로 바꾼다고 했을 때, 그쵸? 5천억이라는 돈을 ODL로 보낸다 했을 때 환율 관리가 어떻게 일어나고 은행에서 어떤 식으로 ODL이 발생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미래에 우리는 0과 1로 표시되는 디지털 세상에 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래에는 디지털 뱅크가 구현이 되겠죠. 은행에선 이렇게 물어보겠죠. CBDC로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코인, 토큰으로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보내시겠습니까? 등등등 물어봤을 때 우리는 그 상황에 맞게 5천억에 맞는 CBDC로 보낼 수도 있을 것이며 코인으로 보낼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 미래에는 디지털 세상이 열리기 때문에 법적 통화뿐만 아니라 코인의 세상이 열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리플이 현재 안전한 매매 보호 서비스 에스크로 계좌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거든요. 에스크로 무슨 뜻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에스크로는 판매자와 구매자, 즉 다시 말해 거래를 하는 그런 당사자들끼리 거래 합의 후에 상품 배송이나 결제 과정에서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거래 대금을 제3의 회사가 관리하면서 판매자, 구매자 모두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나의 형태를 에스크로라고 합니다. 리플사도 마찬가지로 에스크로 물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총 공급량은 1000억 개예요. 그쵸? 총 공급량 1000억 개 중에 초기에 에스크로 지갑에 락업된 그런 물량이 550억 개가 락업이 되어 있었어요. 그쵸? 그러면서 그 550억 개의 에스크로 물량을 10억 개 단위로 쪼갭니다. 그러면서 한 달에 10억 개씩 은행에게 대여 또는 판매를 합니다. 그쵸? 대여 또는 판매를 하면서 ODA 솔루션에 있어서 안전하게 매매, 결제가 일어날 수 있게끔 그런 보호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10억 개 중에 다 팔리면 당연히 상관없겠지만 5억 개밖에 안 팔렸다? 그럼 나머지 5억 개는 다시 55개월 뒤에 대여 또는 판매로 그 10억 개의 그룹핑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10억 개씩 은행에게 판매 및 대여가 일어나죠. 이 부분에 있어서 가격 변동에는 큰 연관이 없다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이 되어 왔고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나오셔야 됩니다. 맨 초기 물량이 550억 개였는데 ODA 솔루션 같은 경우는 2018년서부터 시작이 됐단 말이죠. 그때부터 시작이 됐으면 그럼 지금 현재는 락업 물량이 몇 개 남아있을까? 이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약 420억 개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건 어디서 바로 확인이 되냐? 2023년 2분기 XRP 시장 보고서고요. 리플사는 굉장히 투명하게 이런 시장 보고서 리포트, 마켓 리포트를 항상 공식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게끔 해놓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문서도 리플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하나의 시장 보고서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본 보고서는 최신 정보를 반영하여 아직까진 2분기까지밖에 보고서가 안 나왔지만 2023년 8월 2일에 업데이트가 되었다라고 나와 있으면서 지금 현재 에스크로에 적용되는 총 XRP가 몇 개라고요? 약 420억 개 정도로 나온다. 맨 처음에 550억 개였는데 2018년부터 ODA 솔루션 시작되면서 매달 10억 개씩 은행에게 대여 또는 판매가 이루어졌다. 그럼 맨 처음에 초기로 락업돼 있었던 550억 개에서 지금 현재 420억 개 정도 남았으니까 약 130억 개 정도는 ODA 솔루션으로 소각이 됐거나 어느 정도 은행이 현재 대여 또는 판매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물량으로 사료가 되겠네요. 이런 부분 우리가 참고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ODA 솔루션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긴 하구나 라는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1000억 개 중에 리플사가 보유한 코인은 한 55억 개 정도는 보유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여기에 55억 개 정도는 리플사가 보유를 해놓고 지금 현재 2분기 보고서를 봤을 때 에스크로 물량 맨 처음에는 550억 개였지만 지금 현재는 420억 개 정도 가지고 있구나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 디맨드 리퀴디티, 지금은 ODL이 아닌 리플 페이먼트로 리브랜딩이 됐죠. 그냥 쉽게 ODL로 편하게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ODL로 XRP를 실질적으로 보낼 때 환율 관리 어떻게 하냐고요? 1번 3초에서 5초밖에 걸리지가 않는데 환율 관리가 굳이 필요 있을까요? 2번 좋아요. 3초에서 5초 안에 굉장히 큰 급격한 XRP에 대한 상승이라든지 하락이 나왔다고 했을 때 에스크로 물량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매매 보호 서비스,
그것이 안전하게 이체, 송금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죠. 미래 디지털뱅크에 가면 저 5천억을 보내려고요. 그러세요? 뭘로 보내시겠어요? 저 그냥 CBDC로 보낼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 은행이 어떻게 할까요? XRP 레저 생태계로 들어가서 그 5천억이라는 CBDC를 RCL, 리플 컨센시스 레저, 리플의 합의 원장을 통해서 바로 리플로 바꾸면서 3초에서 5초 만에 일본으로 보내버린다. 그런 다음에 그 수취인에게 일본의 CBDC로 변환해서 주면 끝이다라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수수료가 싸고 트랜잭션이 빠르며 블록체인이기에 정확하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고, 플러스 알파로는 엑스커런트에서 해결하지 못한 그 유동성의 잠김 현상, 이미 예치금 계좌, 노스트로 보스트로 계좌만 2경에서 3경원이 육박하는 돈이 잠자고 있는 것을 해결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미래 디지털 세상에는 리플의 페이먼트망이 XRP 레저 생태계망 안에서 깔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합의 알고리즘을 통한 리플의 합의 원장 RCL 기반으로 진행이 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동화 마켓 메이커까지 들어온다. 최근에 자동화 마켓 메이커는 XLS30D로서 포괄적인 서틱의 그런 감사를 마쳤죠. 참고로 서틱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서틱은 블록체인의 최대 안정성을 검사하는 그런 인증 기관이라는 부분, 예일대와 컬럼비아대 교수가 2018년에 설립을 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틱의 인증까지 받았구나. 그렇기 때문에 RCL뿐만 아니라 자동화 마켓 메이커까지 구현이 되면서 국제 송금에 있어서 좀 더 안정성을 부여받았구나라는 부분을 잘 알고 계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XRP 레저 기반의 자동화 마켓 메이커 서틱 보안 감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조차 굉장히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되는 하나의 이슈였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리플이 웹3 금융 플랫폼 회사 업홀드와 파트너십을 맺었죠. 이 파트너십의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여기 나오네요. 파트너십의 목표는 업홀드의 이런 암호화폐 유동성 자원을 리플의 국가 간 결제, 리플의 국경 간 결제 인프라에 통합을 하기 위해서다. 제가 방금 언급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미래 디지털뱅크에 갔을 때 CBDC만 보내는 것이 아니다. 5천억을 코인으로도 보낼 수가 있다. 그런 유동성을 웹3 금융 플랫폼 업홀드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창구의 역할로 쓰겠다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 정리하자면 리플이 웹3 금융 플랫폼 업홀드와 손잡은 것은 암호화폐 유동성 자원을 통합하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해 국경 간 결제, 미래 CBDC뿐만 아니라 코인으로도 보내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유동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웹3 금융 플랫폼 업홀드와 손을 잡았구나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XRP 레저는 계속적으로 다방면에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죠. 제가 방금 언급드렸던 리플의 컨센시스 레저, 지금 현재는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지만 자동화 마켓 메이커가 들어오면서 플러스 알파로 웹3 금융 플랫폼 업홀드와의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암호화폐도 보낼 수 있는 XRP 레저 생태계가 업그레이드 된다. 마지막으로 덱스까지 들어오면서 굉장히 안전하고 신속한 그런 탈중앙화 금융까지 들어와 버린다. 그의 일환으로 리플의 CTO 데이비드 슈워츠는 과거에 얘기했죠. ODL에 있어서 덱스의 통합, Decentralized Exchange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탈중앙화 거래소의 기술력을 통합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XRP 레저의 생태계는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다. 여기도 나오죠. XRP 레저, 이 테스트넷이 새로운 덱스 라이브로 확장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미래에 국경 간 결제를 XRP 레저 상에서 ODL 솔루션을 쓸 때 점점 이 XRP 레저가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RCL뿐만 아니라 자동화 마켓 메이커, 탈중앙화의 기술, 웹3 금융 플랫폼에서의 암호화폐 유동성까지 들어오면서 완전한 점점 단단해지는 XRP 레저 생태계가 구축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덱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 한번 개념 설명드리자면 덱스는 Decentralized Exchange, 바로 탈중앙화 거래소, 즉 다시 말해 서버 클라이언트 방식을 구축하고 있는 중앙화된 거래소가 아니라 P2P, 바로 그 중앙 서버를 거치지 않고 가치를 교환할 수 있는 하나의 탈중앙화 거래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DeFi라고 부르는 건 Decentralized Financial, 여기서 DE와 FI를 따서 DeFi라는 이름이 나온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덱스 탈중앙화 거래소에는 크게 두 가지 체인으로 나눠집니다. 이더리움 체인과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 있는데, 이더리움 체인의 예시로는 유니스왑이라든지 스시스왑, 리얼 파이낸스 등이 있고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에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팬케이크 스왑이라든지 AP 스왑 등등이 있습니다. 이 디파이가 있다면 디파이에 대적하는 말이 바로 시파이입니다. 시파이는 Centralized Finance의 약자로서 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업비트라든지 빗썸 같은 거 있잖아요. 모두 이런 KYC, Know Your Customer, 이 고객 신원이나 신분을 파악하는 하나의 인증 제도죠. 이런 부분을 무조건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바이낸스라든지 넥소 거래소,
이런 거래소들이 중앙화된 거래소, 시파이 거래소구나 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지금 이 ODL 솔루션에 리플 페이먼트에 덱스의 기술이 들어간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은행에 가서 환전을 하듯이 코인도 환전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유니스왑이라든지 스시 스왑, 팬케이크 스왑 같은 이런 스와핑 할 수 있는 그런 거래 기술이 ODL로 들어오면서 통합이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이 디지털 은행에 갔을 때 저 시바이누를 좀 이더리움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바꿀 수 있을까요? Of course. 물론입니다. 이 코인이 꼭 시바이누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코인의 이름을 쓰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토큰이 나오면서 뭘로 바꿀지 선택만 해주시면 된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에 은행을 가게 되면 이렇게 스와핑되는 하나의 덱스의 기술력이 들어오면서 ODL이 점점 업그레이드 된다. 이렇게 큰 틀로 봐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ODL 이용 시 환율 관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냥 실시간으로 은행 디지털 뱅크에 가서 ODL로 5,000원을 보내겠다라고 하면 리플로 바꿔버린다. 그 리플을 3초에서 5초 만에 다른 나라로 바로 가버리기 때문에 환율 관리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혹시라도 그 3초에서 5초 내에 XRP 가격이 조금 변동이 있다고 해도 에스크로 물량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안전한 매매 보호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XRP를 사는 순간 원화가 빠져나가는 건가요? 원화로 XRP를 살 수도 있고 CBDC로 살 수도 있고 그쵸? 토큰으로 살 수도 있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살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 XRP는 우리가 ODL을 쓰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그런 재화를 XRP로 바꾸게 된다. 그러면서 5천억어치의 XRP로 바꾸게 되면 3초에서 5초 만에 일본으로 날아가고 그 일본에서 XRP를 엔화로 바꿔서 CBDC로 바꿔서 그 수익자에게 배분하면 끝. 굉장히 빠르고 심플한 시스템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 국경 간 결제에 있어서 ODL, 리플 페이먼트가 구현되면 구현될수록 한 거래당, 한 트랜잭션 일어날 때마다 0.00001개 XRP가 사라지기 때문에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 공급량은 1000억 개로 유한하니까요. 잘 이해가 되셨죠? 그뿐만 아니라 ODL이 계속적으로 상용화가 되고 있고 은행에게 판매 또는 대여가 일어나고 있다는 반증으로서 초기에 에스크로 락업 물량이 550억 개였지만 2분기에 마켓 보고서를 통해 확인을 했죠. 지금 현재는 약 420억 개 정도가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꽤 많은 XRP가 소각됐을 가능성, 이미 ODL을 쓰고 있는 은행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에비던스 자료로 말씀드릴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리플을 투자함에 있어서 ODL, 리플 페이먼트, 온 디맨드 리퀴디티는 무조건적으로 아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ODL에는 리플 컨센시스 레저뿐만 아니라 서틱의 인증까지 받은 아우토매틱 마켓 메이커, 자동화 마켓 메이커 플러스 알파로 디센트럴라이즈 익스체인지 바로 덱스의 기술이 통합되고 더 나아가서 최근에 발표된 업홀드와의 파트너십 웹 3.0의 금융 플랫폼으로서 미래 국경 간 결제에 있어서 암호화폐 유동성 또한 지원이 되는 하나의 창구 역할을 한다는 부분 인지해 주시면 됩니다. 미래 금융의 혁신, 그 안에 중심에는 리플 네트워크가 깔려 있으며 역시나 마찬가지로 ISO 2002 메시징 표준이 지금 계속적으로 확장되면서 마이그레이션이 일궈나가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미래 디지털 세상에 있어서의 하나의 심장부에 투자하고 있다는 부분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리플 스터디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공부하시는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반드시 투자에 성공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